그 예전에 어떤 분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 낙폭이 심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타로 매매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걸로 3배의 수익을 냅니다. 원금의 3배인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망과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해에 바로 깡통을 차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식을 최소 3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3년이냐면 이 주식에서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이 있고 보합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어요. 이 흐름을 한 번쯤 다 경험하려면 3년 정도의 투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승도 경험하고 보합도 경험하고 그리고 극심한 폭락장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특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 먹히는 매매법이 있고 보합장에 먹히는 매매법이 있고 하락장에 먹히는 매매법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주도주 매매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강한 테마와 섹터를 공략하는 건 늘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미세하게 시장의 어떤 흐름과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와 매도세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약간은 변한단 말이죠. 변칙적으로. 그걸 느끼고 경험하는 게 진짜 돈 주고도 배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1년 동안 수익을 굉장히 잘 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보합장이었습니다. 상승하고 난 뒤에 보합 시장 가운데서 투매 종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 가운데서 고점에서 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합장으로 가면 여기 있는 매수자들이 한 번에 매도하지 않아요. 떨어질 때마다 물 타고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타서 어쨌든 시장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을 타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후로 상승장이 시작됐다가 이제 보합장이 시작되는 가운데서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거래량을 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현금 여력이 있어서 뭘 한다? 추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잘 안 죽는 겁니다. 상승장 이후에 곧바로 폭락장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의 완전한 원리죠. 그리고 나서 보합이 길어지면 이제 현찰도 없어지고 추매할 돈도 더 이상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냥 주식에 물려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어떤 악재가 있으면 현금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건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마찬가지예요. 외인 기관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매를 받는 매매 전략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 가운데서 이 투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이게 하락장이죠. 하락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깡통을 차게 돼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원금을 불렸으니까 미련이 당연히 남죠. 사람이라면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미련이 남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계속 매매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발생한 거래량과 그리고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량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을 때 투매가 나오면 반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있는데 거래가 죽는 가운데서 이러한 패턴은 이제 먹히지 않는 거죠. 그전처럼 이런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시장이 뚫고 거래가 발생하면서 힘과 수급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한번 투매가 발생했을 때 주워 담는 매매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맞는 매매를 사용했고 이때에는 맞지 않는 매매를 계속 똑같이 사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손실을 입게 되고 미련이 남아서 계속 미숙기고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이 오지 않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거죠. 그런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시장을 한번 보세요. 길게 보면 어때요?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여전히 적은 상태입니다. 코스피도 다르진 않죠. 그 전에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지금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최근에 좋은 주식들이 있어서 수급이 좋은 주식들은 매매 기법이나 전략이 잘 먹히는 반면에 그 외의 종목들은 그런 것들이 또 안 먹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식시장에서 나름대로 잘하시려면 저는 3개 이상의 매매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싼고 매매는 무조건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거를 매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싼 거로 터치하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예의라고 말할 정도예요. 저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주는 이 기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SK 오션 플랜트라는 종목을 싼 거 투자로 제가 판단해서 매수를 했어요.
네, 오늘 장이 솔직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흔들어서 수익을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쌍고를 만들었어요. 어제 종가쯤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이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돌파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트를 세력들이 만들어 놓고 보내려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매매를 선호하냐면 주식에서 한 3개월 정도 마다 한 번씩 어떤 사건이 터져요. 국제적으로 사건이 터지거나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사건이 터집니다. 이럴 때 테마가 강하게 붙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뭔가 터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 시기와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100% 예측할 수가 없죠. 근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서로 순환하면서 돈들을 크게 한 번씩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지금은 조선 쪽으로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하락하는 패턴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하는 거죠. 이럴 때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금 전에 테마 때도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쌍고 패턴은 그냥 이제 차트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폭락할 때도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시장에 악재가 생겼을 때죠. 악재가 생겼을 때 보유한 종목은 손실을 보겠지만 또 악재가 생겼을 때 값이 싸지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담으면 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오늘 같은 날도 그렇고 오전에 슈팅 나오는 종목을 돌파하는 종목을 매수 매도하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선호를 하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이 좀 살아남으시려면 이런 매매 패턴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한 개만 제대로 해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한 개만 제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안 따라주면 그 한 개를 써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했던 처음에 1년은 굉장히 잘 됐지만 그 다음에 깡통찬 이유가 뭐다?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혔던 그 전략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쓰려면 그 상황이 시장 상황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어렵죠. 유연한 사고와 판단이 시장에서 중요한데 이 유연한 사고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경험이 쌓여야 된다. 시장을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수급이 빠질 것 같은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좋은지. 지금은 좋은 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느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요. 쉽게 하면 누구나 다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시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시장은요, 세상은요, 그냥 쉽게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하게 돼서 그게 하찮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요, 쉽게 배워야 되는 건 맞죠.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니까. 그런데 어려운 걸 쉽게 하려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지 이게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걸 조금 더 쉽게 하려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완전 쉬운 영역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배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들이 몰려서 내가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주식은 결국은 어렵지만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식을 막 잘하는 사람들은 엄청 천재는 아니에요. 근데 노력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제 이야기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이 도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